풀냄새가 나는 오후였어요. 봄인지 여름인지 아직 헷갈리는 그런 계절의 어느 날 오후, 창문 틈으로 바람이 살짝 들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찌나 따뜻한지 눈이 스르르 감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30해 묵은 서랍장 앞에서 손을 허공에 멈춘 채 그냥 굳어 있었거든요. 이삿짐이에요. 드디어 이 큰 집을 떠나기로 한 거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 집 줄이자. 둘이 사는데 방이 3개나 뭐가 필요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막상 서랍을 열어놓고 보니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서랍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했는데 그게 그냥 물건이 아니더라고요. 30년, 40년. 긴긴 세월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때 제 손에 잡힌 게 뭐였냐면 넥타이 하나였어요. 우리 영감 거. 줄무늬 넥타이. 감색 바탕에 금색 줄이 비스듬히 그어진 지금 보면 영락없이 촌스러운 그 넥타이. 언제 산 건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 손에 잡히니까 그 감촉이 어쩐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명주 같은 건 아닌데 꼭 명주처럼 서늘하고 매끄럽고 세탁을 몇 번이나 했는지 천이 살짝 얇아져서 빛에 비추면 비칠 것 같은 느낌. 저는 그걸 무릎 위에 펼쳐놓고는 한참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영감이 이걸 메고 새벽같이 나서던 때가 있었죠. 그때 우리 형편이 어떠했냐면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밥 한 솥 안 치고 도시락 싸는 게 제 첫 번째 일이었어요. 아이들 학교 도시락, 영감 점심 도시락. 지금이야 도시락 반찬이 뭐 대수냐 싶겠지만 그때는 달걀 한 개도 새가면서 반찬을 궁리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넥타이가 영감의 어깨 위에서 살랑거리며 대문을 나서면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오늘 하루도 아무 탈 없이. 그 뒷모습이 어땠냐고요? 든든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짠했어요. 그 두 감정이 어떻게 한꺼번에 들어오는지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고 동시에 저리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저는 그 넥타이를 쓰레기 봉투에 넣으려고 집었다가 다시 꺼냈어요. 못 버리겠더라고요. 버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뒷모습을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알아요. 이 넥타이를 계속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 뒷모습이 남는 게 아니라는 것도요. 그 기억은 이명주 같은 천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 가슴 안에 있다는 것도요. 알면서도 못 버리는 거죠. 사람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 저는 그날 서랍장 앞에 1시간쯤 앉아 있었을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려는데 방 안을 둘러보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 이 방 저 방 다 우리 가족의 냄새가 배어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룻바닥, 영감이 신문 보던 그 낡은 안락의자, 제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던 부엌 창가. 이 집을 정리한다는 게 단순히 물건을 박스에 넣는 일이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던지, 무릎이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영감이 물 끓이는 소리, 주전자가 보글보글, 수증기가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잠시 뒤 여보, 차 한 잔 마실래요? 하는 그 목소리. 70년을 살면서 그 목소리 하나가 그렇게 반갑고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저는 무릎을 짚고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영감이 찻잔 2개에 물을 따르고 있더라고요.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살짝 떨려요.
찻잔에 물이 조금 흘렀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 손이 40년을 저와 함께 살아온 손이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오늘 박스에 넣어야 할 진짜 짐은 저 서랍 안에 있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있구나. 내 가슴 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것들. 섭섭함, 기대, 욕심, 그리고 왕년의 나. 그것들을 이 이사와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몸만 작은 집으로 가는 거지. 마음은 여전히 이 무거운 집 안에 남아있는 거더라고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 이사는 진짜로 해보자. 몸의 이사가 아니라 마음의 이사를. 차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따뜻하게 따라준 지 얼마나 됐다고 찻잔을 손에 쥔 채 딴 생각을 하다 보니 온기가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게 꼭 제 마음 같더라고요. 분명 처음엔 따뜻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식어버린 것들, 말하지 못한 것들, 기다리다 지쳐버린 것들. 저는 그날 오후 이삿짐 박스를 앞에 두고 생각보다 훨씬 오래 앉아 있었어요. 물건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짐을 싸다 보면 이상하게도 기억이 같이 따라 나와요. 서랍 하나를 열면 기억 하나가 툭 떨어지고 장롱문을 열면 또 다른 기억이 와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그 기억들이 다 예쁜 것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찬장 맨 아래 칸. 거기서 낡은 앨범 하나가 나왔어요. 손녀 돌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 큰아들 딸, 우리 지수 돌 사진. 그런데 앨범을 펼치다가 저는 손이 멈췄어요. 그 돌잔치 날이 생각났거든요. 그날 저는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며느리 친정 식구들은 20명 가까이 왔는데 우리 쪽은 우리 부부의 시동생 내외 합쳐서 겨우 6명. 자리 배치도 음식 나오는 순서도 뭔가 자꾸 그쪽이 중심인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해 간 돌 선물도 며느리가 어머 감사해요 한마디 하고는 그냥 한쪽에 치워두는 것 같아서 아들은 아들대로 처가 식구들 챙기느라 저한테 눈길도 잘 안 주고 집에 오는 길에 영감한테 한마디 했죠. 우리가 뭔지 모르겠어. 손님보다 못한 것 같아. 영감은 그냥 조용히 운전만 했어요. 그게 또 섭섭했어요. 그 섭섭함을 저는 얼마나 오래 품었을까요? 한 달? 2달? 아니, 솔직히 말하면 몇 년이에요. 명절 때마다, 가족 모임 때마다 그날의 섭섭함이 살짝씩 고개를 들었거든요. 표현은 안 했어요. 속으로 꾹 눌러뒀죠. 그런데 눌러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눌러두면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된장처럼.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딸이 제 생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딸이요. 아들도 아니고 딸이. 아들이 잊어버리면 그러려니 하는데 딸이 잊어버리니까 그게 얼마나 서운하던지. 그날 저녁 영감이 미역국 끓여줬어요. 영감이 끓인 미역국이니까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미역은 질기고 간은 싱겁고 그래도 저는 2그릇을 먹었어요. 딸한테 전화가 올까봐 핸드폰을 밥상 위에 올려놓고서 전화는 밤 10시가 넘어서 왔어요. 엄마, 나 오늘 회식이 있어서 늦었어. 생일 축하해. 목소리가 밝았어요. 죄책감도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응, 괜찮아. 바쁜데 기억해줘서 고마워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제가 왜 우는지는 딸은 모를 거예요. 지금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앨범을 덮고 저는 한참 천장을 봤어요. 이 섭섭함들이 전부 다 이 집에 있어요. 이 벽에, 이 바닥에, 이 냄새에. 이 집을 떠나면 이것들도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박스에 같이 꾸려져서 새 집까지 따라올까요? 그때 저는 진짜 무서워졌어요. 짐은 줄였는데
마음은 그대로라면 그건 이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거운 것들을 새 집으로 옮기는 것뿐이잖아요. 저는 부엌 서랍에서 펜이랑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돌잔치 날 섭섭했던 것, 생일 잊어버린 딸, 영감이 내 말 듣는 척만 했던 수많은 밤들,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면서 아무도 안 거들어줄 때, 내가 아프다고 해도 많이 아파? 한마디로 끝내던 것들. 쓰다 보니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되고 손이 떨릴 정도로 쓰고 나니까 종이가 꽤 됐어요. 저는 그걸 찬찬히 읽었어요. 읽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늘어놓고 보니까 어쩐지 제가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스워 보이기도 하고 나는 이 섭섭함들을 얼마나 소중히 간직했던 걸까. 아이고, 이걸 이렇게 정성스럽게 모아뒀구나. 그 순간 영감이 방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못 써요? 응. 버려야 할 것들. 영감이 종이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그렇게. 그 온기가 느껴지더라고요. 50년 가까이 옆에 있어 온 사람의 온기. 말 한마디 없어도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이걸 나는 당연하게 여겨왔구나. 그러면서 더 해달라고, 더 챙겨달라고, 왜 이것밖에 안 해주냐고 섭섭해했구나. 저는 종이를 한 번 더 읽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반으로 접었어요. 또 반으로, 또 반으로. 손바닥만 하게 작아질 때까지. 그걸 꽉 쥐고서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래. 서운했어. 억울했어.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이 외로웠어. 그 마음 충분히 맞아. 충분히 아팠어. 그런데 이제는 좀 내려놓자. 이 작은 종이처럼 작게 접어서 여기 두고 가자. 눈을 떴을 때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면서 영감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70이 넘은 얼굴에 주름도 많고 귀 옆에 흰머리도 가득한데 그 노을 빛 안에서 보니까 어쩐지 젊었을 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저는 그 작게 접은 종이를 이삿짐 박스 옆에 놓인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다 버렸어요? 응, 다 버렸어. 영감이 빙긋 웃더라고요. 말이 없는 사람인데 그 웃음이 뭔가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섭섭함을 버린다는 게 그 감정이 거짓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아프고 충분히 외로웠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것들을 향해 눈을 돌리는 거예요. 영감의 어깨 온기, 딸의 밝은 목소리,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 그것들이 다 섭섭함 아래에 깔려있던 감사함이었어요. 제가 너무 오래 섭섭함이라는 무거운 이불을 덮어두어서 그 밑에 있는 따뜻한 것들을 못 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영감한테 처음으로 말했어요. 오늘 오래 묵은 거 많이 버렸어. 영감이 밥 한 숟가락 뜨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사 잘 되겠네. 그 말이 어쩐지 물건 이사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간밤에 비가 왔는지 창문을 여니까 흙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촉촉하고 달큰한 그 냄새. 어릴 때 소나기 지나간 뒤 골목길에서 맡던 바로 그 냄새. 나이 70이 넘어도 그 냄새는 변하지 않아요. 맞는 순간 가슴이 탁 트이는 게 세상이 한 번 씻기고 새로 시작되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 냄새를 한참 들이마시다가 부엌으로 갔어요. 커피를 내렸어요. 요즘은 드립 커피를 즐기거든요.
종이 필터에 원두가루를 담고 뜨거운 물을 가늘게 천천히 부어요. 커피가 부풀어 오르면서 기포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그 향이 부엌 가득 퍼지는 거, 그게 아침마다 제가 누리는 작은 사치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그 커피 향이 유독 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치 오늘은 뭔가 좀 달라질 것 같다고 코가 먼저 알아채는 것처럼. 커피 한 잔을 들고 거실로 나오니까 이삿짐 박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다 못 산 것들이 아직 수북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스들 사이에 이상한 게 하나 끼어 있더라고요. 영감이 어디서 꺼냈는지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뭔가 싶어서 열어봤더니 명함이었어요. 제 명함. 제가 50대의 지역 여성문화센터 강사로 일할 때 쓰던 명함이에요. 생활공예 강사 김영이라고 박혀 있는 그 작은 종이. 박스로 10장, 20장이 한꺼번에 쏟아지더라고요. 다 못 쓰고 남긴 명함들이 봉투 안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명함 한 장을 들고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참 자랑스러운 시절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다 크고 저도 뭔가 제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때, 수강생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줄 때 그게 얼마나 뿌듯했는지. 강의 끝나고 수강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요 하면 그날 저녁은 밥도 2공기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이 끝나고 나서 저는 꽤 오래 헤맸어요. 60이 넘으니까 강의도 줄고 불러주는 데도 없어지고 사람들 모임에 나가면 저도 모르게 저 예전에 문화센터 강사였어요 라는 말을 꺼내게 되는 거예요. 안 물어봤는데도 그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이 아, 그러세요? 하고 넘어가면 괜히 씁쓸하고 왕년에는 수강생도 많았는데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동창회에 나가면 더 심했어요. 누구는 남편이 어디 기업 임원 출신이고 누구는 아들이 의사고 누구는 강남에 건물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에서 저는 뭘 내놓을 수 있나 슬쩍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또 나 때는 마리아가 되고 아이고 저도 몰래 라떼를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생각을 하니까. 명함 한 장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명함이 나일까? 생활공예 강사 김영희가 나인가? 그럼 이 명함이 없어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그 질문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우리 세대 여자들은요, 평생을 누구 엄마로 살다가 잠깐 제 이름, 석자로 뭔가를 해봤다 싶으면 그게 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또 뭐가 되는 건가?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은 옆에 있지만 각자의 삶이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과거의 명함을 꺼내드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근데 그게 참 외로운 일이더라고요. 과거의 명함을 드는 순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기 전에, 따뜻할 때, 그러다가 문득 베란다에 눈이 갔어요. 거기 화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키우는 것들, 제라늄, 로즈마리, 그리고 이름 모를 작은 다육이 몇 개. 이사 가면 다 들고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었는데 그 화분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서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제라늄 잎사귀에 빗물이 아직 맺혀 있었어요. 작은 물방울 하나가 잎 위에서 또르르 굴러가다가 끝에 매달려 있는 거. 그게 어찌나 맑고 예쁘던지. 저는 그 물방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물방울은 자기가 어느 구름에서 왔는지 자랑 안 하잖아. 그냥 지금 저 잎사귀 위에서 반짝이고 있잖아. 우습죠? 물방울한테 철학을 배우다니. 그런데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왜 자꾸 내가 어디서 왔는지, 뭐였는지를 들고 다닐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반짝이면 안 되나? 저는 명함 봉투를 이삿짐 박스 옆에 내려놨어요. 그리고 메모지를 꺼내서 뭔가를 적었어요. 어제처럼 버릴 것들을 쓰는 게 아니라 이번엔 새로운 명함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아침 드립 커피 내리는 사람. 제라늄 잎에 맺힌 물방울을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영감이 끓인 싱거운 미역국도 2그릇 먹는 사람. 이삿짐 박스 앞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는 사람. 다 쓰고 나서 읽어보니까 이게 다 저더라고요. 강사 명함보다 훨씬 더 제가 맞는 명함들. 그때 영감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뭐해요? 명함 만들어. 명함? 또 어디 강에 나가게 됐어요? 아니, 나만의 명함. 영감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메모지를 들여다봤어요. 한참 읽더니 피식 웃는 거예요. 이거 뭐야? 영감 미역국도 2그릇 먹는 사람? 그거 넣었지. 있잖아. 그게 보통 일이야? 그 싱거운 걸 2그릇씩이나. 영감이 그 말에 뭔가 찔렸는지 살짝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도 하나 만들어도 돼? 물론이지. 영감이 메모지를 한 장 가져가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70 넘은 영감이 메모지 앞에서 뭘 쓸까 고민하는 그 뒷모습이 어쩐지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젊었을 때 넥타이 매고 나서던 그 뒷모습이랑 묘하게 겹치면서 한참 뒤에 영감이 내민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내가 우는지 웃는지 다 알면서 모른 척 해주는 사람. 저는 그걸 읽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이 영감이, 이 말 없는 영감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섭섭해하는 것도, 생일날 핸드폰 들여다보는 것도, 명함 들고 다니면서 왕년 이야기 하는 것도 다 알면서 그냥 옆에 있어준 거예요. 저는 내 새 명함 목록 맨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이런 영감 옆에 있는 사람. 비겐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이삿짐 박스들 위에도, 영감 흰머리 위에도, 그리고 제 메모지 위에도 먼지가 빗속에서 둥실둥실 떠다니는 게 보였어요.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어쩐지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왕년의 나를 박스에 넣는 날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오히려 제가 더 커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날이었어요. 과거의 명함을 내려놓으니까 지금의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의 나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꽤 좋았어요. 이사 날 아침이었어요. 트럭이 오기로 한 시간은 오전 10시인데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둑어둑하고 영감은 옆에서 쿨쿨 자고 있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이 집을 한 바퀴 돌았어요. 불도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서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마룻바닥의 감촉이 참 익숙하더라고요. 삐걱거리는 부분도 어딘지 다 알아요. 부엌 쪽으로 3걸음, 거기서 왼쪽으로 돌면 살짝 꺼진 부분. 화장실 앞은 겨울에 유난히 차갑고 아이들 방이었던 작은 방은 햇빛이 잘 들어서 낮에는 항상 따뜻했는데 새벽엔 제일 서늘하고 이 집이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익숙한 언어. 40년이에요.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고 여기서 시험 공부하고 여기서 첫사랑 얘기를 몰래 전화로 하고 여기서 결혼한다고 울면서 짐을 쌌어요. 저도 여기서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웃었고 참 많이 지쳐서 주저앉았다가 또 일어났어요. 이 집이 저를 키운 건지 제가 이 집을 키운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서로가 서로를 키웠겠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부엌에 섰어요. 창가 자리.
제가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들고 서서 바깥을 내다보던 그 자리. 거기서 보이는 골목길이 있어요. 아주 좁은 골목인데 계절마다 달라요. 봄엔 담장 너머 개나리가 노랗게 쏟아지고, 여름엔 그늘이 짙게 깔리고, 가을엔 낙엽이 굴러다니고, 겨울엔 눈이 소복이 쌓여서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아침이면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고, 그 골목을 40년 동안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새벽에 그 골목을 보면서 슬프지 않았어요. 고마웠어요. 이 창가에서 커피 마시며 저 골목을 볼 수 있어서, 저 골목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걸 볼 수 있어서, 저 골목 끝에서 영감에 퇴근하는 실루엣을 알아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새벽 부엌에서 혼자.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났어요. 영감이었어요. 언제 일어났는지 슬리퍼를 질질 끌면서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옆에 와서 섰어요. 저처럼 창밖을 내다보면서 둘이 나란히 그 골목을 바라봤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50년 가까이 같이 살면 말 안 해도 통하는 침묵이 생기거든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담고 있어요. 한참 뒤에 영감이 그러더라고요. 섭섭해요? 아니, 진짜? 진짜. 근데 고마워. 뭐가? 여기서 살아줘서. 영감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제 손을 잡았어요.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으로. 꼭. 저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이 집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고마웠어. 참 잘 살았어. 이제 우리 가볍게 가자. 트럭이 왔고 박스들이 하나씩 실려 나갔어요. 재미있는 건요, 박스가 나갈수록 집이 허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넓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물건이 없어지니까 공간이 보이고, 공간이 보이니까 빛이 보이고, 빛이 드니까 이 집의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짐을 덜어낼수록 우리의 진짜 얼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섭섭함을 버리고 나니까 감사함이 보이고, 과거의 명함을 내려놓으니까 오늘의 내가 보이고, 낡은 물건들을 보내주고 나니까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보이고, 이사하는 날 저는 마지막으로 빈집을 한 번 더 돌았어요. 이번엔 밝은 낮이었어요. 햇살이 텅 빈 방 안으로 쏟아지는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마룻바닥도, 영감이 앉아있던 안락의자 자리도, 제가 서 있던 부엌 창가도 다 비어 있는데 다 꽉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추억이라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물건이 없어도 남아 있어요. 공기 속에, 빛 속에, 그 공간의 온도 속에. 저는 현관문 앞에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꾸벅 한번 인사했어요. 민망하게. 아무도 없는 빈집에 대고. 그래도 괜찮아요. 이 집이 받아줄 것 같았거든요. 새 집은 작아요. 방 2개에 거실 하나. 예전 집이랑 비교하면 반도 안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아늑해요. 짐이 없으니까 방이 넓어 보이고, 짐이 없으니까 우리 둘이 더 가까워 보이고. 첫날 저녁 영감이 라면을 끓였어요. 이사한 날은 라면이죠. 그게 법이에요. 아이들이 어릴 때도 이사하면 꼭 라면을 끓였는데 이제 우리 둘이서 끓여 먹는 라면이 어쩐지 더 맛있더라고요. 영감이 라면 냄비를 들고 작은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새 집 어때요? 저는 라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면서 대답했어요. 좋아. 꼭 우리 처음 살던 집 같아. 영감이 그 말에 잠깐 멈추더니 피식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 결혼하고 처음 살던 집도 이만했어요. 방 2개, 거실 하나.
가진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게 어찌나 행복했는지. 처음이라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벼워서 행복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일 가벼웠던 시절. 그리고 지금 다시 가벼워지고 있는 시절. 여러분, 저는 이번 이사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배웠어요. 나이가 든다는 게 무거워지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짊어지는 게 많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경험도 쌓이고, 추억도 쌓이고, 섭섭함도 쌓이고, 체면도 쌓이고. 그런데 사실 나이가 든다는 건 버려도 되는 것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버려도 되는 섭섭함, 이제는 내려놔도 되는 명함, 이제는 보내줘도 되는 추억. 그걸 하나씩 덜어낼 때마다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멀리 걸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이사는 작은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볍고 자유로운 나 자신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새집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셔요. 창밖 풍경은 달라졌어요. 그 익숙한 골목 대신 낯선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 잎이 넓고 가지가 풍성한 나무. 그 나무에 참새 2마리가 앉아서 뭔가 열심히 쪼고 있어요. 저는 그 참새들을 보면서 웃었어요. 저것들도 작은데 저렇게 바쁘고 저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살면 되겠다. 작아도 괜찮아. 가벼우면 더 좋아. 오늘 이 창가에서 저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 영감이 옆에 와서 서더라고요. 또 말없이, 또 나란히. 저는 영감한테 기댔어요. 살짝. 영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받아줬어요. 따뜻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럴 것처럼. 가벼워진 만큼 우리는 더 멀리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걸음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